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글씨에도 썼듯이 제가 지난주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물론 정규직은 아니고요, 기간제 인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이 어려운 시국에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왔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관심이 있는 분야였고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였기 때문에 기간제든 인턴이든 뭐든 간에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일자리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고 정직원이다 비정규직이다 이런 걸 떠나서 구독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이 자료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게 다 구독자님들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사실 제가 막 엄청 자료 보고 막 엄청 할 수 있었던 게, 그동안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평일날 이제 학교를 가더라도 막 그렇게 바쁜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포트도 많이 보고 막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업무를 봐야 돼요, 이제. 제가 직장인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학교를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고, 주말에는 사회자 일을 하고, 물론 사회자 일도 좀 줄였습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물론 제가 막 물리적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도 너무 피곤해요 지금. 지금 막 12시 막 42분, 평소 같았으면은 지금 끝나고 막 자고 있을 시간인데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쪼개가면서도 하는데도 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좀 깊이에 대해서는 낮아지거나 영상 올라오는 업로드 수가 조금 낮아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에 정말 충분히 잘 살려서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는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실수 많이 하고요. 저도 면접이라고 하면은 막 덜덜덜 떨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거를 가르치는 이런 일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필요한 거 있으면은 또 면접이라던가 구직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쭉 나온 것, 그러니까 저는 LG전자랑 삼성전자 기준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한 거는요, 제가 막 딱히 거창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실제 이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희 스승님, 우라노스 스승님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시, 전자공시에서 실적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그걸 보고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 못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왜냐면은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엑셀에서 증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증가치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 마이너스가 나오면 숫자가 꼬이고 제대로 안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막 진짜 많이 뒤져봤어요. 그런데 여기 KR95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L95는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누기에서 ABS 절대값을 놔둬야지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BS를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치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얼추 틀은 맞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는 했지만, 이 공식이 아니다, 엑셀값 이거 아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제보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다음 거부터는 고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순서대로 제가 발표를 할 텐데요. 예전 같으면 제가 막 30개씩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많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2달에 걸쳐서 하잖아요. 월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기업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193 정도인가 그 정도 기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30개씩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맞지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탑 10 위주로만 했습니다. 먼저 퍼센트 상승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컨센서스 대비,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께서 야, 이 기업은 그래도 100원은 벌 거야 막 전망을 했는데 갑자기 막 1000원을 벌어버리네. 와,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된 거잖아요. 이 퍼센트, 얼마나 많은 퍼센트가 들어갔나, 요거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공식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이 잘못되었다 하시는 분들 제보 부탁드릴게요. 10위부터 보겠습니다. 10위는 효성 TNC, 9위는 NH투자증권, 그리고 8위는 현대차증권, 7위는 현대로템, 6위는 삼성중공업, 5위는 정말 많은 화제가 되었던 태양열 관련주죠. OCI가 차지를 했고요. 4위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3위는 유한양행, 그리고 2위는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1위는 대망의 LG 디스플레이가 차지를 했습니다. 왜 이게 1위가 되었는지, 물론 제가 수식값이 잘못돼가지고 잘못한 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 충분히 1위 할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기업의 뭐 이슈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OCI예요. 유일한 태양열입니다. 미포조선도 유일한 선박이긴 하지만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태양열은 지금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고, 물론 뭐 문재인 정권이 지금 밀어붙인다고는 하지만 그 돈 돼? 막 적자들 많이 나는 기업들 아니야? 이거 그냥 테마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가 굉장히, 그러니까 막 낮진 않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될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올라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OCI다. 뭐 태양열 아니면 뭐 친환경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나왔대. 그러면은 여러 가지 테마 하지 말고 이렇게 실적 잘 나온 애들 챙겨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3분기 때 실적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잘 가겠네요? 물론 다음날은 가겠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가느냐, 요거는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무슨 재주로 이 전망치를 바라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누차 설명드린 방법이 있죠. 바로 우린 리포트를 봐야 돼요. 보통 리포트를 쓰는 시간도 있고 업로드하는 시간도 있고 뭐 검사받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보통 1일에서 그 일주일 사이에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가 상회가 되었을 때는 다음날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갭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뭐 단타 정도는 할 수는 있어도 계속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지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서 전망은 이렇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컨센서스 몇 퍼센트다 이것보다도 그냥 금액만, 그냥 무식하게 그냥 금액만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가총액이 높은 애가 1위를 하겠죠. 그래도 저는 이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이 벌었나라는 것을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자, 10위는 LG 디스플레이고요. 그리고 9위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8위는 LG전자, 그리고 7위는 NH투자증권, 그리고 6위는 KB금융, 5위는 포스코고요. 4위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3위는 신한지주, 2위는 LG화학, 그리고 1위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도 같이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거, 포스코가 있네요. 철강이, 제가 이 풍산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철강과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슈라던가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건축이라던가 일반적인 개발이 들어가고 약간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구리 먼저 선반영이 되는 비철 금속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강이 들어간다라는 관점에서 포스코가 이번에 고개 들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들, 금융주들이 눈에 많이 띄죠.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이거는 제가 우라노스 선생님께 배운 얘기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막 따로 공부를 엄청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고스란히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장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밭일을 하시는 할아버지 어르신들께서 삼성전자 사기 위해서 계좌 만들어 달라고, 많이 모르시니까. 저도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거 뉴스로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 시장에 지금 예치금이 엄청 많아요, 뭐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다른 전문가님들이나 뉴스라던가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현재 시장의 예치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결과물들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주들이 올라왔다. 왜냐? 예치금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회사들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굴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수익률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관점에서는 금융주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었구나 라는 거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들, 역시 LG전자, 삼성전자는 꼭 들어갔었어요. 넌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근데 LG전자가 저는 좀 1등 할 줄 알았는데, LG전자가 그래도 순위에서는 7위라는 게 조금 눈에 띄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는데, 자, 문제는 IM만 들어갔냐 아니면 모바일하고 전자제품 다 들어갔냐,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 같이 리포트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만 따졌을 때는 좀 높은 애들이 있었다. 요런 애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위는 동원시스템즈, 9위는 교보증권, 그리고 8위는 경보제약, 7위는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6위는 서린바이오, 5위는 키네마스터, 4위는 아바텍, 그리고 3위는 HDC, 그리고 2위는 하츠, 1위는 오파스넷입니다. 자, 오파스넷이 뭐하는 기업이고 왜 이렇게 벌 수 있었을까라는 거, 안타깝게도 컨센서스가 없다라는 거는 전문가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알뜰전자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쟤는 돈 잘 버니까 다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알뜰전자는 1,000원을 벌 거야, 아니야, 내가 봤었을 때는 1,500원을 벌 거야, 이렇게 해서 전망치를 가지고 그 전망치의 평균값을 나타낸 게 바로 컨센서스잖아요. 그런데 그 컨센서스가 없다라는 거는 관심도 없어. 기관들도 관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관심 없는 주, 모멘텀도 그렇게 많지 않은 주, 전문가들이 그렇게 공들여가지고 컨센서스를 혹은 보고서를 만들 이유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게 100%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간혹 가다가 얘는 모멘텀이 없는데 왜 그럴까? 근데 딱 보니까 리포트가 딱 하나만 나왔네 라는 것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많은 증권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 다 나쁜 놈들이라는 건 아닌데, 실제 지난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본인들의 주식을 팔기 위해서 리포트를 내놓고 본인은 팔고 이 고객들은 사게 하는 질이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 이게 매해 꾸준히 일어나요. 근데 이게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왜 자꾸 발생이 되냐 그랬더니 금감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선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까짓 거 뭐 벌금 물면 되지 뭐, 이런 관점에서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리포트가 나왔다 그러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거를 또 맹목적으로 믿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총 8개의 기업이 있었어요. 10개를 추리려고 했는데 8개밖에 없어서 제가 8개 기업을 딱 봤는데, 8위에 바로 OCI가 있었습니다. 7위에는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6위에는 현대로템, 그리고 5위에는 LG디스플레이, 그리고 4위는 엑셈, 3위는 녹십자랩셀, 그리고 2위는 아바코고, 1위는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탄저균 박멸 같은 그런 이슈로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못 모르고 주식 샀었을 때 제일 먼저 산 기업이기도 해요. 네, 이거 뭐 하는 기업이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샀거든요. 근데 뭐 수익은 났지만 그때 당시 이제 제가 9,000원에 사가지고 12,000원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익은 좀 났지만, 이 인트론 바이오 때문에 바이오 좀 무서운 거구나, 나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나는 바이오는 사면 안 되겠다. 왜냐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좀 많이 선호를 안 하거든요. 근데 돌잔치 때 자, 어쨌든 인트로 바이오가 흑자 전환 중에서는 이 매출액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퍼센트를 가장 많이 발생시킨 것이 바로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요.